전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 메뉴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메뉴는 이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이제 설정하는 메뉴들을 말하는데요. 전 시간에 뭐 파일, 변수 계산이랄지 코딩 변경이랄지 이런 걸 배웠는데, 제가 그 분석을 해보면 제일 빈도수가 높은 것이 뭐냐면 변수 계산하고 코딩 변경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약간의 이제 뭐, 꼭 필요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반드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한다 이 정도를 알아두시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중 케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간철값의 비중을 다르게 부여하여서 통계 분석하는 경우입니다. 이제 카이제곱 검정이나 뭐 원시 자료가 없는 통계표로부터 분석을 할 경우에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평균이 어떤 관측값이 30인, 그러니까 체중이 30이라고 하죠. 체중이 30kg인 사람이 10명 있다. 그러면 30kg을 데이터를 10줄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냥 30을 한 줄로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10이라고 적어주면 그 10이 가중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중 케이스가 10이라고 적어둔 가중 케이스를 지정을 하고 나면 30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입력하지 않았자면 10줄을 입력한 것과 같이 통계 분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뭐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가중 케이스가. 뭐 통계 분석하면서 이걸 일일이 거기에 맞게 뭐 10줄을 다 입력해 줘야 된다. 이런다면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가중 케이스 지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우리가 말하는 가중 회귀 분석 이 경우에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법은 빈도 변수의 값이 관찰값의 가중치를 나타냅니다. 아까 30kg이 10명 있다 그러면 10이라고 하는 것이 가중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로 보시면 빈도 변수 값이 2인 관찰값은 해당 관찰값이 2개 있다고 간주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중치가 부여가 되면은 모든 분석에 적용이 돼요. 이를 해제하기 이전에는요. 그래서 한번 설정이 되면 항상 가중 케이스가 이제 선택이 되게 되니까 만일 해지하려면 다시 가중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써줘야 되겠죠. 자, 이 가중 케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중 케이스 지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뭐 3이 있고 4가 있고 3이 있고 그 다음에 뭐 4가 있고 5가 있고 이런 것들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은 뭐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5 해가지고 뭐 나누기 5 하면 뭐 평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이 10개 있고 그 다음에 4가 뭐 20개 있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5가 60개 있고 그 다음에 6이 70개 있고 그 다음에 7이 80개 있고요. 만약에 이렇다고 하면 3이 10개 있고 4가 20개 있고 5가 60개 있고 6이 70개 있고 7이 80개 있다.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을 하면 실제로는 3이 10줄이 있어야 되고 4가 20줄이 있어야 되고요. 5가 60줄이 있어야 되고 6이 70줄, 7이 80줄이 있어야 평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 있다는 정보가 만약에 있다면 이걸 가중치로 설정하고 이것들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바 0001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분석의 기술통계량의 기술통계에서 바 0001의 평균을 계산하면 지금 현재 평균이 3.8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바 0003의 평균만 그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분석의 기술통계에서 바 0003을 집어넣고 평균을 계산을 하면 마찬가지로 5개가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을 계산해 주겠죠. 5로.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지금 현재 가중 설정을 해준다고 하면 이 값들은 달라지겠죠. 어떻게 하냐면 자, 보시면 데이터에
가중 케이스라고 하는 게 가장 밑에 있습니다. 가중 케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지금 바 0004를 가중 케이스로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가중 케이스 지정이라고 해서 빈도 변수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오른쪽 그 제일 아래에 보시면 가중 설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어디가요? 여기 밑에 보시면 가중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값에 이제 바 0003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요, 기술통계량에 기술통계 가셔서 바 0003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하게 되면 이번엔 240개가 있다고 보고 평균이 5.79로 계산이 되었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옆에 값들을 3이 10개 있다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4가 20개 있다고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차후의 분석은 이게 가중치로 설정을 받기 때문에 이 가중 설정을 없애준다고 하면 이런 분석이 끝나고 이제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시 한번 가중 케이스를 선택하고 가중 케이스 사용 안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확인하시면 이 가중 설정이 해제가 돼 가지고 이 밑에 보시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중 설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석을 할 때나 그 다음에 가중 회귀 분석 뭐 이런 걸 할 때 쓸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몇 줄 입력하지 않아도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의 것은 잘 알아두시면은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선택입니다. 케이스 선택은 뭐냐면 SPS에서 불러온 자료를 다 쓰지 않고 자기한테 그 해당되는 데이터만 분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분석을 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성별이 1과 2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이터인데요. 이제 원래는 한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들여 왔는데 나는 일이 만약에 남자라고 하면 남자만 분석을 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남자만 분석하겠다는 것을 어디인가 알려줘야 될 텐데 그 메뉴가 바로 케이스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성별 1이라고 하는 조건이 불만족되니까 여기는 현재 밑에 것은 분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차후 분석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이 자기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분석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메뉴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디폴트는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전체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 만족 케이스를 지정하고 실행하면 보시면 이 데이터를 가서 보시면은 사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선이 그어진 것은 분석에 이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렇게 분석하시다가 이제 전체 데이터를 분석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체 케이스를 선택하면 원래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아까 가중치 설정도 마찬가지였고요. 한번 설정하면 이것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설정되었다는 것이 이제 윈도우의 가장 아래에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염두에 두셨다가 전체를 분석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해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케이스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 선택은 자신이 원하는 케이스만 선택해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지금 sci_sample.sav 파일을 열어봤는데요. 남자의 경우만 남자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도 존재할 것인데요. 이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남자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데이터에 보시면 케이스 선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케이스 선택을 누르시고 성별을 기준으로요. 성별 이렇게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라고 있죠. 케이스의 무작위 표본 추출 이렇게 하는데 먼저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조건에서 지금 성별이 1인 경우만 가지고 분석을 하면 어떨까? 성별이 1인 경우만요. 그러면 성별이 1인 경우만 남고 나머지 뭐 2는 뭐 제외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 하게 되면 조건의 성별은 1이라고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좀 달라진 형태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왼쪽에 사선이 보이시죠? 이 성별이 2인 경우는 지금 현재 사선이 그어졌습니다. 결국 2라고 생각 분석하지 않고 사선이 그어지지 않는 나머지만 갖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분석에 이제 뭐 통계를 낼 때 평균을 한번 내보고 싶다. 나이의 평균을 내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 지금 이 데이터가 46개의 데이터인데요. 성별이 1인 데이터 34개만 가지고 분석이 되어 있죠. 이 앞으로의 모든 분석에서 이게 지배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건에 맞는 케이스만 분석이 되는 것이죠. 이걸 지금 케이스 선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선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지금 현재 만약에 돌려준다고 하면 모든 케이스 분석으로 돌려준다고 하면 케이스 선택에서 모든 케이스로 하시고 확인하시면 이 사선이 없어지면서요. 사선이 없어지면서 이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러면 케이스 선택에서 어떤 걸 제한하느냐 이것들만 이제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데이터의 케이스 선택에서 보시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있고 케이스의 무작위 표본 추출, 그러니까 이 중에서 자기가 무작위로 한 뭐 10%만 뽑아서 해보고 싶다. 또는 시간 또는 케이스 범위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케이스가 1번부터 30번까지만 분석하고 싶다. 뭐 이런 경우죠. 그다음에 필터 변수가 있다면 1하고 0으로 되어 있다면 1인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만 한정을 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주 사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실습 문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정렬입니다. 케이스 정렬은 이제 소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번 시간에 봤었던 순위 변수 생성과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그때는 그 데이터는 가만히 놔두고 순위만을 나타내주는 변수를 생성해 주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케이스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의 순서도 바꿔버립니다. 데이터의 배열을 바꿔서 1등부터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장 낮은 숫자가 낮은 것을 1등으로 할 경우도 있고 큰 걸 1등으로 할 경우도 있겠습니다. 옵션으로 이제 자기가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 선택해 주시면 전체 배열 순서가 바뀐다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 정렬 기준과 정렬 순서를 지정을 합니다. 뭘로 정렬을 할 건지요. 그러니까 뭐 남자 먼저 나오게 하겠다, 여자 먼저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정렬 기준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정렬 순서, 높은 거부터 나오게 하겠다, 낮은 거부터 나오게 하겠다. 이것이 디센딩, 어센딩으로 이제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알파벳 순으로 뭐 정렬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렬 변수가 영문자,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는데 대문자가 소문자에 앞서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문자 변수의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소팅을 하게 되면 전체 그 개체의 어떤 배열이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 배열이 어떤 출력이나 출력용으로 어떤 사람이 1등이고 2등이고 이런 걸 보기가 좀 편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그런 그 데이터가 그 보기가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순위를 매기더라도 그 상태에서 이제 순위를 매겨주면 훨씬 더 이제 그 어떤 1등과 2등 사이의 차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편하니까 정렬을 한 다음에 뭐 순위를 매기는 방법도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케이스 정렬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케이스 정렬은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성별이 1 뭐 이렇게 남자 여자가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는데요. 남자 여자가 남자를 먼저 배열을 해주고 여자를 나중에 이렇게 배열하는 이 자료의 순서를 좀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변환 메뉴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에 이 케이스 정렬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시고요. 성별을 정렬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으로 하면 낮은 것이 먼저 나오고요.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높은 것이 먼저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1하고 2밖에 없으니까 1이 먼저 나오게 하려면 오름차순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자료가 이제 그 케이스로 바뀌었는데 이제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별이 1인 것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인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개체 내의 모든 변수가 다 동일하게 옮겨간 겁니다. 뭐 이 성별만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모든 매트릭스의 이 순서를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케이스 정렬이고요. 만약에 성별이 1인 경우에 나이가 높은 사람부터 배열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신다면 이 데이터의 케이스 정렬에서 보시면 성별이 먼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가시면 되죠. 나이에 따라서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나이가 만약에 높은 사람부터 나오게 된다면 나이는 내림차순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해 주시면 소팅이 되고요. 보시면 1이면서 나이가 59세인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서도 2에서도 47세인 사람이 먼저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이제 이 소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데이터가 아주 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뭐 좋은 알고리즘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그래프를 그릴 때 자료가 순서적으로 좀 정렬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좀 더 보기가 편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성적 자료를 산출한다고 하면 성적을 이제 높은 사람부터 이렇게 보는 것이 뭐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통합입니다. 데이터 통합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변수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고 나면 평균이나 뭐 표준편차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새로운 파일에 이제 꼭 변수 자기가 입력한 것처럼 저장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력 결과를 어떻습니까? 이제 변수처럼 이렇게 쓰겠다. 이럴 때 이제 데이터 통합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 단위로 구분 변수에 지정된 변수에 의해서 데이터가 여러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변수 목록에 있는 변수가 통합 변수로 안에 지정이 되면 통합 함수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새로운 파일의 변수로 저장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저도 뭐 거의 안 써봤습니다. 거의 안 써봤는데 내가 어떤 것의 평균을 계산해 가지고 실제로 입력한 것처럼 다른 분석에 활용을 해보고 싶다. 또는 그걸 가지고 엑셀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가 안 써봤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출력으로 받아서 출력에 있는 것을 엑셀로 이렇게 갖고 가서 바로 이제 그림을 그려준 적은 있는데 이 데이터 통합으로 해서 SAV 문서로 그러니까 SPSS 문서로 이렇게 파일로 저장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요.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반드시 이 데이터 통합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새로 변수가 만들어지면 뭐 밑줄과 숫자가 추가된 이름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새로 지정하려면 이 변수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한번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거 뭐냐면 이걸 왜 저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통합과 파일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은 지금 우리가 평균 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새로운 변수를 하나 저장해서 차후 분석에 이용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예제로 들어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지금 월 수입 있지 않습니까? 월 수입을 지금 이 나이에 따라서 평균을 계산한 값을 새로운 값으로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34세인 사람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월 수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보시면 변환에 보시면 변환에 있나요? 지금 데이터 통합인데요. 데이터 통합은 데이터에 있네요. 데이터에 데이터 통합이라고 보시고요. 나이에 따라서 지금
월 수입의 평균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월 수입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민 가로 열고 월 수입 이렇게 되죠. 함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셔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인 것들을 이렇게 민, 뭐 베리언스 이런 것들은 쉽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게 계산해서 월 수입 언더바 민이라고 하는 걸로 새로 만들어 주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데요. 새로 만들어졌으면 기존 데이터에 이게 추가가 되어 있을 건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평균이 계산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34세인 사람의 평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31세의 평균이다. 59세의 평균은 이게 세 번째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이러한 값들이 마치 SPSS에 직접 그 쳐넣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평균으로 계산이 돼서 이걸 활용할 때가 있겠죠. 이럴 때 쓰는 것이 데이터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쓰지 않으실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써야 되는 경우라면 데이터 통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선택은 뭐냐면 케이스 선택이 아니라 파일 분할이요. 파일 분할은 뭐냐면 파일 분할은 지금 이 전 시간에 이 케이스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과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겁니다. 자, 제가 성별에 관련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변환에 있나요? 이것이 그렇지 않죠. 데이터에 있죠. 데이터에 파일 분할이라고 하는 걸 선택하시고요. 파일 분할에서 성별을 하는데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냄 이렇게 보시면 이 성별이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하고 나눠서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나면 이 파일 분할이 이미 되었죠. 파일 분할이 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분할 기준 성별로 파일 분할이 되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죠. 이제 뭔가 분석을 합니다.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술 통계에서 나이의 평균을 계산하는 문제에서 확인하시면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지 않고 남자인 경우하고 여자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하고 여자인 경우로 이렇게 나눠서 남자일 때 나이의 평균 얼마다, 여자일 때 나이의 평균 얼마다 이렇게 분할해서 보여주는 것이 파일 분할이라고 보여집니다. 파일 분할은 한 번 또 설정이 되면 또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해제를 시켜주려면 다시 그 메뉴로 가셔야 됩니다. 데이터의 파일 분할로 가셔서요. 그래서 모든 케이스 분석, 집단은 만들지 않음을 선택해 주시고 확인하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에 메시지가 없어지면서 파일 분할이 되지 않고 이제 전체 데이터가 분석되게 되는 거죠. 다시 분석에 기술 통계를 하면 이번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46개로 계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면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만약에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다른 메뉴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죠. 자, 분석에 데이터에 지금 파일 분할을 보고 있는데요. 파일 분할에서 집단들 비교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볼게요. 성별은 똑같이 가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집단별로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 조금 더 표가 한 표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분석에 기술 통계를 하시면 똑같이요. 똑같이 나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면 이렇게 표가 한 표로 나오게 되죠. 아까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냄과 이 지금 현재 이 같이 나타내는 것에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일 분할은 어떤 때는 이 어떤 집단만 분석하고 싶다. 케이스 선택은 자기가 선택한 집단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집단별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오히려 케이스 선택에 비해서 많이 쓰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데이터 통합과 케이스 선택에 대해서 파일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장 실습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시면 이 다음 자료를 SPSS로 읽고 적절한 이름으로 저장하라. 파일 이름이 스코아.txt네요.
그다음에 성별로 파일 분할하여 국어 점수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국어 점수 평균과 여자의 국어 점수 평균을 각각 계산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국어 점수의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을 파일로 저장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파일로 저장하는 문제. 그러니까 출력된 결과를 이제 뭐 엑셀로 받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을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해서 거기로부터 또 다른 분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qua.txt를 먼저 찾아볼게요. squa.tx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1130, 40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구분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이 성별이고, 그 다음이 구분이고, 그 다음에 국어하고 영어 이렇게 점수가 되는데 여기만 공백이 있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자료를 SPSS로 읽어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지금 SPSS를 실행해서 시작 메뉴에서 프로그램에 SPSS를 실행하셔서 이 squa.txt를 읽어야 되는데, 자 보십시다. 취소하시고, 자 파일에서 텍스트 데이터 읽기라고 하는 것을 열어주고요. 지금 그 squa.txt가 있는 곳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squa.txt를 찾아서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면 첫 번째는 무조건 다음으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분자에 의한 배열인지 고정너비로 배열되어 있는지 요것만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고정너비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맞춰져 있죠. 변수 이름이 파일에 없죠. 그리고 나서 다음,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음이요. 다 읽을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분 삽입이라고 하는 것을 누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걸 클릭하시면 삽입이 됩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났다가 다음으로 가면 역시 바뀌죠. 색깔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1130, 40 이렇게요. 똑같이 앞으로 나란히가 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예, 잘 읽어졌습니다. V1이 지금 현재는 뭐냐면 성별이죠. 여기서 바로 한번 줘볼까요? 성별이고요. 그리고 V2는요. V2는 구분이라고 줬네요. 구분. 그 다음에 V3은요. V3은 국어입니다. 국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V4는 영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보시면 잘 읽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다 되죠. 영어라고 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이라고 가면 성별 구분 국어 영어 이렇게 됐고요. 마침이라고 하면 이렇게 불러들여 왔죠. 자, 불러들여 왔고, 그 다음에 이걸 성별로 파일 분할하라고 그랬으니까 데이터에 파일 분할을 하셔서 그 다음에 성별로 각 집단별로 출력 결과를 나타낸 집단들 비교, 집단들 비교로 한번 해볼까요? 성별로 가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현재는 파일 분할만 해놓고 기다리는 상태죠. 지금 평균을 내는 건 다른 프로시저로 해야 되니까 분석에 지금 기술통계량의 기술통계가 평균을 내주는 것인데요. 국어 성적, 국어 점수의 평균을 각각 계산하라고 했으니까요. 국어하고 확인하시면 파일 분할이 되어 있어서 성별이 1인 경우에 평균이 56.33, 2인 경우에 76.7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값을 이 파일로 저장하려고 하면 또 엑셀로 갖고 갔다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걸로 이 파일을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파일 분할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파일 분할을 해제시키려면 지금 데이터에 파일 분할해서 모든 케이스 분석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릿 파일 오프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지금 파일 분할이 해제되어 있죠. 파일 분할을 해놓고 나면 언제 또 해제를 안 시켜놓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분석이 되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통합이라고 하는 걸 쓰겠습니다. 데이터 통합이라고 쓰셔서요. 자, 지금 현재 성별로 분류된 국어 점수를 가지고 보는 거니까요. 국어의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런데 성별로 구분한 변수,
요것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저장하면 되겠죠. 확인하시면 이러한 명령어를 주고요. 지금 옆에 보시면 국어민에 어떻습니까? 남자 평균과 여자 평균이 따로따로 한 개체처럼 이렇게 다 표기가 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본 실습 문제의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어떻습니까? 텍스트 파일을 불러서 이렇게 그 평균을 각각 계산하고 또는 파일로 저장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실습 문제로 풀어봤는데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쉽게 느끼는 순간 통계 분석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